안녕하세요. 건강 공부할 시간이 또 왔습니다. 저희 건강 공부에서 알려드린 정보로 건강한 식습관 만드시고 계신가요? 무엇을 먹는지가 건강한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주방용품을 잘 모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간 건강을 망치고 심하게는 치매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무심코 사용하다간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몸을 망칠 수 있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주방기구와 일회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서 건강 공부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인리스 제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테인리스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관리가 쉽고 녹이 잘 슬지 않아 위생적이기 때문이죠. 건강을 위해서 쉽게 녹이 스는 알루미늄 제품 대신에 스테인리스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믿고 있던 스테인리스 제품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암물질을 흡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까맣게 묻어있는 연마제 때문인데요. 연마제의 주성분인 탄화규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A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라니 정말 무시무시하죠? 사실 스테인리스 제품을 구매하면 사용설명서에 연마제를 제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설명서를 굳이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실은 연마제는 그냥 물로 헹구거나 설거지를 해서는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탄화규소가 소수성 물질, 쉽게 말해 물과 친하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연마제를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바로 식용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행주에 묻혀서 새로 구매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닦으면 식용유가 탄화규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라 연마제가 식용유에 잘 달라붙으면서 잘 제거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를 물과 잘 섞어서 수세미로 설거지하듯이 스테인리스 제품을 닦아주면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탄화규소를 녹여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용유를 이용해서 싹 닦아준 후에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해주면 연마제 걱정 없이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알루미늄 식기류입니다. 알루미늄 식기류는 열전도율이 높아서 음식물이 빨리 끓고 무게가 가벼우며 녹이 잘 슬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하지만 산성분이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토마토, 매실절임 등의 식품을 담아 보관할 경우 알루미늄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많이 노출되면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초, 토마토 소스와 같이 산도가 강한 식품이나 간장, 된장 등 염분이 높은 식품은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식기류는 설거지를 할 때에도 유의가 필요한데요. 알루미늄 식기류를 세척할 때 표면의 산화 알루미늄의 피막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속 수세미처럼 뻣뻣하고 날카로운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세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 사용해서 색이 변한 알루미늄 제품은 알루미늄이 더욱 많이 우러나올 수 있으니 즉시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용기를 새로 구입했을 때에는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물을 넣고 한번 끓여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정용 쿠킹 호일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냄비는 어떨까요? 날이 풀리고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쿠킹 호일과 알루미늄 냄비의 사용량도 함께 늘게 됩니다. 한강 편의점에서 알루미늄 냄비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거나 생선이나 고구마, 감자를 알루미늄 호일에 감싸서 굽거나 또는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고기를 굽는 경험 다들 해보셨나요? 과연 안전한 사용 방법일까요? 유럽식품안전청은 성인 한 사람에게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 섭취 가능한 알루미늄 양을 일주일 동안 체중 1kg당 1mg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허용 가능한 알루미늄 양은 8.6mg인 셈인데요. 독일의 NDR 방송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실험 중 아스파라거스를 호일에 싸서 오븐에 넣고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측정 결과 1kg의 아스파라거스에 알루미늄이 많게는 22.7mg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중 60kg 성인이 하루에 먹어도 되는 허용치를 무려 3배 가까이 초과한 것인데요. 즉 쿠킹 호일을 이용해 음식을 감싼 뒤 구워 먹는 행위 또는 고깃집에서 호일 위에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정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렇게 녹아나온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만 문제는 100% 다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렇게 점차 몸에 쌓인 알루미늄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는 요리법,
예를 들어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고기를 굽는다든지 감자나 고구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직화로 굽는다든지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플라스틱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는 플라스틱은 2번과 5번이 해당됩니다.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섭씨 70도에서 100도 정도의 높은 내열 온도를 지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5번 폴리프로필렌도 마찬가지로 내열 온도가 섭씨 121도에서 165도로 높고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들은 환경호르몬에 안전할까요? 플라스틱 제품에서 검출되는 위험한 환경호르몬 물질은 바로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인데요.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비스페놀 A 성분은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비만을 유발하거나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2번과 5번 플라스틱은 비스페놀 A가 들어있지 않으며 환경호르몬 또한 검출되지 않아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도 안전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플라스틱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제품이 어떤 플라스틱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비닐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닐랩은 과연 전자레인지에 안전할까요?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인 폴리어마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랩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들어갑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인데, 이 성분이 들어있는 비닐이 열에 가열되면 프탈레이트가 방출돼 음식에 들어가고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서 파는 가정용 랩은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폴리에틸렌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지만,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폴리어마 비닐 랩이 상대적으로 접착력이 우수해 아직도 일부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 사용하고 있는 비닐랩이 폴리에틸렌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폴리어마 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랩이라면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고온의 음식에 닿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랩에 들어간 성분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많은 기름진 음식, 알코올이 많은 식품을 랩에 직접적으로 닿게 하여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꼭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에 사용 안 한다고 하셔도 웬만하면 폴리에틸렌 성분의 비닐랩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코팅 프라이팬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쇠팬이나 스테인리스 팬에 비해서 사용하기 쉬워서 코팅 프라이팬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코팅 프라이팬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질 중 PFOA라는 성분은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속합니다. 놀라셨죠? 자주 사용하던 코팅 프라이팬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니 말입니다. PFOA 성분은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팬에 코팅이 벗겨진 채로 사용하면 많이 방출되는데요. PFOA가 체내로 흡수되면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PFOA가 체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간이나 신장 혈액 등에 쌓이게 되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팅된 프라이팬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발암물질 염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코팅된 제품을 고르더라도 PFOA가 들어가지 않은 PFOA 프리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코팅 프라이팬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소개했는데요. 코팅 프라이팬을 구매 직후 물과 식초를 1:1로 부어 10분 정도 끓이고, 깨끗이 세척하고 팬을 달군 뒤 3번에서 4번 정도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염분이 많은 음식물을 프라이팬에 오래 두면 코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리 직후에는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주방에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교체하는 것이 나중에 병원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습관이 건강에 중요한 만큼 요리를 담거나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건강하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올 한 해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